자, 벗겨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벗겨보겠습니다. 주식 너 제대로 벗겨보자.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판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회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선생 이승료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 갖고 머리에 네. 쥐가 나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 생각할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요 저희 카페에 이제 올릴 거예요. 오늘 의상이 도날드 덕이 오셨어요. 데이지 덕이요. 데이지 덕이에요, 얘가? 네. 예쁘게 아주 핑크로 그냥. 예, 인사하시죠. 네, 참 골치 아픈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마음속 응어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현재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 정여신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궁금한 부분 대변해서 잘 벗기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몰빵입니다. 이거 암기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나빠서 암기가 안 되는 들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자신을 학대한다. 어떤 사람은 오지도 않을 미래 때문에 고통받는다. 하지만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한 얘기입니다.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죠. 후회하신 분도 많고 또 미래에서 걱정하신 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중업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방송이 재미있으시면 처음처럼 한 잔 드십시오. 저도 소주 한 잔 그립네요. 오늘 왜 이래 시작부터 우울하게. 왜요? 뭐야, 지금? 처음처럼 추천해, 처음처럼. 근데 뭔가 좀 음침해 지금 느낌이 시작이 왜 그래? 저는 항상 악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음침해도 좋습니다. 항상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다. 어둠으로 인해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이겠죠. 시작부터 갑자기 소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왜 그래요? 아니, 뭐 안 좋은 지금- 일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예. 뭐 사실 대한민국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거반 하면 뭐 80%는 지금 밖에서 찼다고 봐야죠. 예. 근데 뭐 지금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금 흉년 온 건데 흉년에. 네. 근데 이럴 때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네, 오늘 또 목 선생님께서 아마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실 거고 네. 흉작은 흉작이니까 예. 이럴 때 우리가 양주 마시면 큰일 나고 처음처럼을 드셔야 네, 또 왜 또 학교 처음에 뭐 특별히 뭐 사연이 있으세요? 저 처음처럼 또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초심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처럼 계속 밀까? 처음처럼 저는 좋을까요? 순하리로. 순하리는 근데 순하리는 아버님 마셔서 소주 같지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 처음처럼 밀어보죠. 뭐 협찬 들어올 때까지. 참이슬도 맞습니다. 먼저 오시고. 요즘 좋은 데가 대세인데. 예. 그래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정모 얘기하고 시작하죠. 예, 언제입니까? 네, 9월 20일 네. 일요일 오후 1시에 합니다. 네, 저희 카페에 공지를 했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또 특강도 좀 해드리고 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은 그 네. 스타트로서 우리 대한민국 강사계 네. 가장 슈퍼스타이자 판 키우는 데는 거의 규모가 유니버스 수준이죠. 판 키워 우리 김효석 박사님께서 오프닝 무대 장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판만 키우는 거잖아요. 판만 키워드리면 되죠. 아예 판 키워서 일단은 이제 기초 토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떡볶이 농부 네, 이경우 또 예. 오라카노 씨가 나타나서 네. 오늘 불참했는데 예. 또 한번 제대로 벗겨 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군지 모르겠고 누군가 또 나올 것이고 오늘 정유리 앵커님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의 여신인지 과연 또 입담의 여신인지 그날 판가름 날 것이고 네. 마지막 휘날레는 역시 우리 대형, 우리 당산 대형 예. 무국 선생님께서 예. 초절정의 비기와 50년 동안 주윤발의 쌍거총으로 그럼요. 그냥 50년 묵은 내공으로 뒷받친 데는 초절정의 필살기를 또 그날 공개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쇼호스트 같아. 그죠? 잘 팔아. 오늘 뭐 물건 파는 사람 같아. 아니 제가 그래서 공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불참하시는 분들에게 네. 반드시 후회를 선물하게 될 오. 제1의 정기 모임. 네. 후회를 선물한대.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쏘잖아요. 또 제 책을 또. 또 여기 우리 또 저기 예. 이경호님하고 우리 또 이렇게 PD님, 우리 이승훈 PD님이 또 우리 셋이 쓴 거잖아. 네. 그래서 OBM 설득 마케팅이라는 신간 책을 또 제가 오는 분께 다 쏘겠습니다. 네, 무조건. 풍성한 무대인데요. 풍성한 아주. 무대. 네. 예. 그냥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 만나보고 싶다. 한 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일요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다가오는 월요일을 준비하는데 마음 든든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라는 거. 네. 그럼 함께 모이면 되게 힘이 커져요. 망해도 같이 망하면 위안이 돼요. 정말 사실이에요. 딴 사람 다 잘 되는데 혼자 망하면 그 상대적 박탈감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같이 망하면
다 같이 망하면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1960년대 다 망하자는 건 아니, 뭐예요, 잡으세요. 1960년대, 70년대 다 가난했으니까 가난이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왜 사회 문제가 뭐냐면 누군 잘 되고 누군 안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사회를 괴롭히는 큰 원흉이 된 것이죠. 아, 근데 이제 힘들 때는 그 같이 나누면 좋아요. 위로도 되죠. 네. 네, 그리고- 같이 네.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길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그렇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예, 내비게이션. 큰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직접 또 만나 뵈면 우리 선생님, 무구 선생님 만나 뵈면 되게 또 훈훈하시고 네. 되게 잘해주시고 또 알짜배기 정보도 주시고. 밥도 잘 사주시고요. 미남이세요. 그러네요. 실제로 보시면. 종목도 잘 주시고. 그래야 될것 같아. 지금 항상 수익 밥도 나는 사고 거. 종목도 주고. 항상 수익 나시는 건 아니고 좀 길어야 된다는 거. 호흡이 좀 기시니까. 표정 안 좋으시. 이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이때는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무구 거야. 선생님 만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안 만나 주시거든요. 그럼요, 예. 이상한 분들 많이 오죠. 예, 만나달라고.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단체로 만나야 돼. 그럼 만나주셔. 우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자 그냥 꼭 다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케줄 다 뺐고요. 여러분의 스케줄만 빼주시면 풍성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리 목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금리 이거 오래됐어요. 이 얘기 나온지. 그래도 참 미국이 양심이 있고 뭔가 좀 매너 있는 게 계속 지금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유럽이 저렇게 돼 있고 그런데 올릴 수 있겠냐. 에이 내년에 넘어가야지. 워런 버핏도 올 초에 그랬잖아요. 절대 못 올린다. 이런 예고를 했었는데 진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좀 올해 안에 안 올릴 것이다. 나는 그런 뭐 나름대로의 그 좀 예상을 갖고 있고 몰빵님 어떻습니까?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음. 변죽 울리는 게 제일 짜증나요. 아, 변죽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재건 호재건 재료가 드러나면 음. 시장은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력을 갖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올릴 것도 아니고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세일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제일 피곤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 계약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물건 샀어. 그럼 네. 깔끔하죠. 나 깔끔하게 안 해. 그럼 이 사람한테 안 매달리죠. 그렇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나는 중에 성과가 안 나. 그 이상한 사람한테 시간을 털리고 에너지 털리고 열정을 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다. 미국이. 제 생각엔 지난 1년 동안 인상. 계속 그랬어요. 할래는 예. 올려야 돼 이번에 드디어. 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여파가 물론 어디까지 벌어질지는 예상할 수 없구나. 이미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준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정여신님께서 금리가 올랐을 때의 예상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네. 앞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네.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연준이 미루고 있다 보니까 예. 세계 은행들도 야 그냥 올려. 그냥 올려. 아 나 그냥 올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미 준비됐어. 네, 뭐. 그리고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어, 말이 있는 것만큼 예. 일단 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사실 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나가겠죠. 추세를 우리가 네. 거스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건 좋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미국이 경기가 좀 좋아졌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경기도 안 미국 자체가 좋아졌는데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때 한 번에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조금씩 네. 그 왜 우리 온탕에 음. 냉수를 한 컵씩 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예.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네. 되게 천천히 달라지잖아요. 그 부동산 연착륙 하듯이 음, 좀 이렇게 차분차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음.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음. 무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의 우리의 대비책이라든가 또 지금처럼 질질질질 끌다가 그냥 뭐 내년으로 넘어가랬을 때의 우리 대비책이라든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아주 그냥 다 얘기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희 뭐, 예.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네네. 우리 몰빵님 네. 금리 네. 인상하고 불확실성 제거되는 거 좋아요. 네. 네. 투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외국 시장 많이 나갔지만요. 네. 추가적으로 또 나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더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현재 그 브라질이랄지 그런 신흥국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막연한 낙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될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솔직히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지금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느냐. 지금보다 더 전 세계 그 글로벌 경제가 더 어려워지. 중국도 이미 이제 자국 가치의 평가를 화폐를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달러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 그 원화가 경쟁력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또 상쇄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예. 미국이 경기 좋아지니까 금리 예, 아주 그냥 예. 완전히 그냥 단순하게 시계 그게 예, 맞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문제는 시장은 선반영해 갖고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재료 노출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는 안 할 거다든지 적게 이런 상황이 되면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그러면 우리 네. 통화는 반대로 강세가 또, 되죠. 그 강세가 되네요. 예. 예. 실제 시장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예. 예상보다. 그래서 요번에 그 1,200원 넘어갈 때 최근에 외국인들이 요번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동결 당연히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 그 오늘까지 전까지 그 3년째 국고채를 계속 사면서 금리 인하해라 하면서 압력하는 실제 시장에 압력이 있었습니다. 실제. 실제요. 예. 그래서 실제? 3년짜리 국고채가 1.8에서 1.6까지 계속 그냥 하방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원 달러가 1,200원을 뚫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준호법 카페 그거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무시하라고 하냐면 이거는 시장에서 얘네들이 금리 인하 유도해서 공격하는데 우리 한국은행 지금 입장에서는 절대 금리 인상 인하 못하니까 동결할 거니까 그러면 1,200원 관계 1,800, 1,180원 떨어질 테니까 그거 무시해라. 이게 이제 현실적인 대응 감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몰빵님이 아주 지쳐갖고 그냥 지금 다 밖에서 찼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개별 종목, 코스닥 종목 이런 네. 종목들입니다. 예. 중소형주들. 예. 근데 요번에 금리 인상하죠. 네. 대형주장이 돼요. 어떤 실제 의미죠? 파동은요. 아. 실제 파동은 네. 그 지금 코스닥 종목의 개별 중소형주에 다시 성장주 패턴으로 가려면 연기해야 돼요. 연기하면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전에 우리 준호부 방송에서 이런 전략 얘기해 드렸죠. 1,800 급락할 때 중소형 펀드 운영하려던 그 자금줄 막고 네. 이 바닥에 큰 CEO들이 이번에 불확실성 제거되면 뭔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배팅하기 위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펀드의 재조정 작업을 지금 준비해서 한번 걷어간 애들이 있다. 그러면서 요새 가만히 보시면 그 이제는 그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대형주 파는 논리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나와요. 시장의 판세가 연말장이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성장주가 이제는 부러졌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거 팔아갖고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의 대형주 심지어는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으니까 건설주나 중고화학이나 중고업 관련주들 사세요. 벌써 실제 시장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대기 지금 두산중공업이 16,000원대 바닥에서 지금 22,000원까지 왔어요. 아, 올라갔어요? 예, 삼성전기도 네. 5만 원대에서 지금 64,500원.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그런 이 작업이 벌써 시동을 걸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됐어요. 이상됐어요. 예. 그러면 이 시장에서 네. 이걸 주축을 하는 에너지가 더 강화돼서 연말장으로 지수를 땡기면서 대형주 전차 군단이든 뭔가 이 트렌드가 나오는 장이 돼요. 그럼 기관화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묵 선생님은 금리 인상을 되게 기다리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네. 제 전략이 저 별명이 뭡니까? 무국이잖아요. 예. 양쪽에다 걸어버리는 거죠. 역시 떡볶이 예, 오뎅 예. 전략으로. 예, 짬짜면. 예. 양쪽에다가 왜냐하면 저는 요번에 네. 금리 동결하죠. 네. 동결하면 저는 요번에 박살나고 부러져 있던 한미약품이라든지 납폭가다 성장주를 들어가고 그 대형주 간 거를 오히려 팔아버리겠습니다. 반 정도. 맞아요. 다는 안 팝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빠졌다 다시 가는데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5대5라면 예. 7대3 비율로 아. 다시 이제 개별 성장주로 가겠습니다. 성장주로 가고. 근데 요번에 진짜 인상을 해요. 네. 인상을 하는데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예. 어떤 갈래길이야? 인상에도 좋은 인상이 있고 나쁜 인상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좋은 인상은. 25bp 하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 때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면 네.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복잡하게 해석할 거예요. 뭐 또 연속적으로 할 거다. 그거지. 아니 이게 끝났다. 오히려 뭔가 표정을 주면서 뭔가 이렇게 뉘앙스 반대 요번에 인상을 하고 앞으로는 경제 상황 보면서 뭐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뉘앙스를 주지 않고 그 연준이 쪽이 아주 크레몬드예요.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 한 사람이 A로 발표하면 다른 사람의 역할은 이걸 어떻게 언론 플레이로 중화시키느냐. 아, 중화시키는. 예. 그러면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지 스케줄대로 해요. 그게 연준의 무서움 같은데 그래서 가장 나쁜 금리 인상이 25bp 뚝 가지고 아무 소리 안 소리 안 하는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전략을 못 짜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어떻게 돼요? 또 25bp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또 떠드는 사람도 생길 거고. 가지가 여러 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다 수를 보니까 뭐 몇 수를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무중에 안개 불확실성 제거 아니라 또 불확실성이 또 확대돼 더 버리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나쁜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아무 소리 안 해도 좋아요. 10bp나 15bp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금리 인상에서 벌써 이제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알았어냐면 이번에 그 아베가 정부가 3년 동안 연장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헤지 펀드들이 고마워 엔캐리 이제부터 땡겨. 이게 이제 이 바닥의 헤지 펀드들 에너지거든요. 네. 가장 불확실했던 게 뭐냐면 정권 아베가 요번에 실각하거나 다른 데 호흡이 되면 정책이 확 바뀔 수가 바뀌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예. 완전히 그 아베노믹스라는 그 정책의 기간 틀이 흔들려서 또 반대 세력이 들어오면 그거 깎아내리고 다시 또 그 긴축으로 바꿔버리고 골 때리게 되죠. 그러면 엔화가 약세 추세가 아니라 강세로 되면 빌려다가 엔캐리한 애들은 오히려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베노믹스 연장 3년 더 써. 3년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돈 땡겨. 땡겨. 엔화 땡겨갖고 해제해서 유동성을 풍부해서 이제 어디로 싸울까? 벌써 이제 3년, 벌써 이제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 금리 쪽에서 뭔가 길만 탁 15bp, 10bp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상품도 찔러보고 막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이제 엔캐리 시장이 다시 일단 등장할 뭐 겁니다. 예상보다 좀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체력이 좀 되니까 막 이렇게 찔러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대형주가 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말장 2,200 가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옛날 뭐 9월 위기설이라든지 급락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좋은 인상이네요. 예, 좋은 인상이에요. 그러면서 대형주 지금 네. 다 의기소침했던 네. 사람들이 지수상으로 급등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 지수 올라가면서 대형주 가는데 내 거는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 박탈감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나빠버리는 맞아, 거예요. 아까 얘기한. 예. 그러니까 대형주나 우리 한주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들이라든지. 기관들. 근데 우리 개미군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요번에 왜 깎았을 했냐면 아주 단순한 수치만 봐도 알아요. 7월 24일 날이 코스닥 신용 잔고 그 남은 게 4조 2천억이었어요. 네. 어제보다 3조 1천억이에요. 그럼 1조 9천. 1조 한 천억대가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 털렸다는 건 뭐예요? 예. 그러면서 강제로 반대 매매 당했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계속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주의 한미약품이 6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반토막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급락 파동이 계속되고 요새는 또 어떤 현상이냐. 오늘 삼성 아리네스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거의 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투자 등급 전망을 이제 낮춰요. 박사는 다음에. 예. 뭐하러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보니까 심리 완전히 가슴에 뚱 떨려서 다 털린 사람들한테 완전히 더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이 시장에 거의 녹아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는데 10bp, 15bp 하면 문제는 뭐냐? 그거 터져갖고 지금 아직도 그냥 내가 물려있는 거 빨리 복구하게 좀 반등을 주세요. 이런 수많은 개미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엉뚱한 게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대표 내가 저 쳐다보기도 싫었던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그쪽으로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글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그 거래 계속 활성화된 거 보면 이 증권사 구자 동향이라든지 제가 또 통계를 딱 보는 게 있습니다. 네. 가끔 가다가 팍스넷 댓글을 많이 봅니다. 댓글의 에너지. 그 다음에 제 이제 경제방송에 그 본부장급 PD들이 있는데 네. 시청률 물어봅니다. 아, 시청률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 희망이죠. 아무래도 시청률. 아니, 그러니까 네. 왜냐면 자기 갖고 있는 거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7월달 시청률의 반땡이랍니다. 8월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안 모르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사실 저희
방송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하셔도 되죠. 뭐 네, 상관. 저희 프로그램이 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부랑 2부가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프로그램 5월부터 얘기하세요. 뭐. 이데일리 TV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하는 즐거운 와이드쇼입니다. 예. 예. 근데 저희 1부 프로그램의 특징이 종목 상담이 많고 네. 시장 진단이에요. 예. 2부가 이제 종목에 대한 그 관심주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5월부터 한 7월 중순까지 2부 시청률이 진짜 높았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7월 이후로부터는 2부보다 1부 시청률이 일부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종목 어떤 종목 사야 돼, 어떤 종목 그래서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전화에서도 어떤 종목 들어갈까요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상담을 하면 다 이제 상담 쪽으로 많이 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포기한 분들이 많으니까 시황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 이게 언제 돌아설 거냐. 그러니까 그래야 떨어지는 장보다 오르는 장에 내 것도 좀 이게 복구하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변수 어떻게 됩니까? 시황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문의가 또 많이 와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희망을 갖고 싶은. 그런데 이제 네. 저는 금리 그래서 25bp냐 10bp냐 10 그래서 가장 그 10에서 15bp 해주고 대형주장 가면 기관화장 나오고 연말장은 2200까지 가는 급등장이 나오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차별화장 그러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 말대로 10에서 15bp 하면 온이 종목으로 되어 있는 분은 중저가 옐로우칩에 아직도 오르지 않은 것들로 이동 반 정도는 산다까 생각하면 고통스럽겠지만 반 이동하셔갖고 거기서 뭔가 좀 플러스 만들어 놓으면 그 플러스 갖고 있는 걸 다시 내년도 한 1월에서 3월 달에 요번에 대형주장으로 가더라도요. 네. 내년에 그 에너지가 또 올라가는군요. 왜냐하면 예. 대형주가 가더라도 전체 추세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2200까지 봐더라도 이게 뭐 2500 가고 3000 가고 우리가 트렌드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이쪽이 되면 이 하나의 에너지가 올라가면 이게 또 이제 시소식으로 여기서 차익 본 사람들이 야, 저기 완전히 그 급락한 것 중에 그래도 실적 내고 옥석 가리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 돼 갖고 털리만큼 털리고 그다음에 거래량 격감한 상태에서 실적은 개선되면 그거는 실적화의 가치 투자가 같이 형성되면서 또 거기에 또 매수 에너지가 등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대형주장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LG생명과학이나 한미약품 이거를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보는 방법의 툴을 하나 제시해 드립니다. 그 경제학을 공부하면 대체제에 공부할 때 이게 X축, Y축에 넣고 예, 대체제 대체제를 기억납니다. 예. 같이 넣어서 예. 이게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 뭐 네, 이런 것들 하죠. 예. 한쪽에 삼성전자나 SK나 우리 그 경기 민간 대장주를 넣고 한쪽에는 X축에는 한미약품이나 LG생명 그걸 하나 놔요. 예. 그러면 투자 대체제. 그렇죠. 예, 투자 대체제. 그러면 요게 쭉 네. 가다가 어느 정도 제대 칠 때 이 에너지 거래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이동할 때가 손에 됐구나. 빠졌으니까 예. 이쪽으로 이동할 그렇게 응용하시면 예. 3개월 정도 에너지가 또 다시 또 3개월로 바꿀 수도 있다. 흐름을 잘 타야 돼. 예, 그러면 늪에 빠져나온 거를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그런 되지 않을까. 희망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코스닥 종목에서 많이 다치신 분들은 네. 급하게 하지 마세요. 대충 6개월에서 1년 걸릴 겁니다. 음. 벌써 마인드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뭐, 그러니까 제일 그 망가지는 사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급해갖고 손절해서 또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가는 쪽 뭔가 달라붙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그 활동지수 운영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깬 거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자산이 거의 5천, 4천 됐어. 그러면 얼마나 급해요. 그러면 이 급한 거 갖고 단거 이동해서 활발하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안 가는 거 수없이 끊어요. 그다음부터는 손절의 귀신이 되는 거예요. 아, 손절이. 예. 그러면 여러분들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했죠. 예. 손절 티클 여러 번 해갖고 여러분들 3%를 여러 번 모아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모아보면 엄청나게. 그거 나중에 내면 내 자산이 왜 이렇게 됐지? 그렇죠. 이게 실제 매매 그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아직 그 뭐랄까 그 매매하는 걸 그 제자들 이렇게 쭉 받아보면 네. 급한 애들일수록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체의 30% 정도나 50%까지는 여러분들 자산이 50%까지였어요. 그럼 다시 원하는데 더블 번해야 돼요. 근데 30%까지에 조절하면 그거는 한 번만 잘하면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 이하로 내려가죠. 네. 그건 늪으로 갑니다. 아, 거의- 그때부터 더 이제 예. 마음도 급해지고 막 이러니까 더 계속 늪처럼 계속 예.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빠져나올 거기서 수 내가 없는. 통계적으로 네. 지금 30년 쌓아보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3%에서 5% 불과해요. 대충. 암만 똑똑하든 뭐하든 심리적인 그 압박 게임에서 압박 게임에서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액자에다 주식 넣어보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가훈으로. 가훈으로 가운이 되는 거죠. 어, 주식하지만. 그렇게 자, 우리 그 아주 그 경청을 하고 계세요. 몰빵님께서 이 무 선생님 말씀을 좀 한번 좀 보충하거나 뭐 다른 의견 있으시다. 아니 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절하면 네. 망해요. 맞아. 네, 저도 예전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마음이 급해지니까 손절하는데 딱히 대안이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잘못 들은 거죠. 손절 못하면 뭐 손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때 이제 귀가 약해져요. 팔랑귀가 되고 또 이상한 또 정보들이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마귀의 손길인데 타면은 이제 인생 빠켓을 몰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 안 좋으면 그냥 쉬는 게 정답이에요. 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1900선 깨질 때 종목은 다 뺐어요 그냥. 그 다음에 ETF만 지금 저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이제 경험상 보면은 장 안 좋을 때 해봐야 별 답 안 나오더라고. 이때는 그냥 쉬는 게 그리고 이제 주식 경원에 안 좋을 땐 쉬는 게 정답이고 투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쉬면은 본전은 나오니까. 근데 주식은 자칫 지금 잘못 건드려면 본전 깨지잖아요. 근데 돈 빼내면 어쨌든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거시적인 걸로 보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 사실 지금 저 종목 투자는 좀 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보자라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돈을 빼서 쉬는 거랑 손절이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손절은 아예 안 하는 거? 손절은 이제 네. 손해를 멈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그 우리 판키오님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을 들어가셨어요. 예. 자 마이너스 한 10% 났어요. 네. 그러면 견딜만 해요. 예, 예. 되게 그 정도는 예. 한 20% 정도 돼요. 네. 조바심이 나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게 팔아버리는 거죠. 다 팔아버리는 거죠. 예, 다 손실을 빼버리는 거죠. 확정하는 거예요. 손실을 어. 확정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팔아서 끝나면 네. 그건 이제 손실 확정이 되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팔지 않고 냅두면 잠정적인 손해인 거죠. 그렇죠. 예. 아직 네. 손해가 난 건 아니죠. 아니죠. 매도를 안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 도달하면 네. 그때 이제 정말 큰 고민에 빠져요. 음. 손절하자니 답은 안 보이고 갖고 있자니 후달리고 음. 후달린다는 표현이 그때 시작하고 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50에 도달하면 주식을 안 보게 돼요, 되게.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계좌를 보는 순간 짜증이 나고 이건 당해보신 분 아는데 짜증이 나고 그건 손절은 아니죠. 어쨌든 테레비 어쩌고 하다가 하필이면 그 종목 나오면 그게 쉬는 게 아닌가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죠. 쉬는 예. 건 뭔가요? 계좌에서 다 돈 빼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손절이잖아요. 빼내는 거. 그러니까 그건 현실화시켜서 안 보는 거죠. 그냥. 예. 아니면 이제 인덱스 그 투자로 하든지 우리가 주로 이 시간 얘기하는 KT로 가는 거죠. 그렇죠. 늘 말씀하신 경기 방어주 예, 쪽으로 경기 좀 방어주로 들어갔다가 하든지,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쉰다라는 건 한 종목, 그러니까 손해난 종목이든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든 모든 종목에서 내 현금 자산을 빼버리는 빼는 거.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손절. 손절은 그냥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에서 손실을 확정한다라는 어. 거죠. 결국 손절과 익절을 수익을 확정하는 건데 손절과 익절을 모두 합쳐서 주식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걸 쉬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요번에 종목에서 돈을 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네. 쉬지 않고 주식을 했어요. 예. 그럼 중독된 거예요. 어. 그때 빼내는 게 정답이에요. 그때 저 항상 좀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면은 항상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그냥 계좌에서 돈 다 빼면요 평정심이 저절로 찾아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타이밍상 돈을 잃었던 땄던 간에 한 3개월 저의 경우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리듬은 틀린데 3개월 쉬고 가만히 보면요. 뭔가 이렇게 필이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가만히. 근데 돈이 안 들어갔으면 되게 냉정하게 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네. 종목 들어가면 또 수익이 또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을 오르도록 하실 거라면요. 지금이야말로 마음 수양할 수 있는 좋은 수련의 기회죠. 왜냐하면 또 묵은 고수가 되려면요.
원래 그 악당들하고 싸워봐야 돼요. 그래도 터져봐야지 이게 무공 내공이 세지는 거지. 네, 우리 맨날 또 뭐 약한 친구들하고 해서 이게 아 그럼요. 효도로하고 싸워야지 세계 예. 챔피언 되는 거죠. 목 선생님은 35년 동안 누구를 상대했겠어요? 주로 괴물들만 상대했겠죠. 고지라,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니까 지금 저 이렇게 되신 거죠. 되게 평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뭐 무감각하죠. 저 얼마 전에 그러신 것 조목 같아요. 상담하는데 예. 그 전에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셔서 네. 본인이 투자만 하면 수익이 다 난다. 그래서 음.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네.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한다. 예.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투자 전문가분이 시청자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시청자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다. 올라가는 장에서는 뭘 사도 웬만하면 올라간다. 맞아요. 지금 회사 그만두면 정말 후회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한 2, 3주 만에 이제 장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회사 안 그만뒀겠죠? 그렇겠죠. 그랬겠죠? 아우, 그래도 좀 그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예. 제가 어저께 예. 어느 지방에 가서 어느 상담을 해줬어요. 음.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이시고 나이는 이제 30대 이제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그 ELS라고 있습니다. 네. ELS 지금 뭐 2, 3년 전에 정화조 들어가신 분들 지금 뭐 아주 살만 안 나실 텐데 이분은 ELS를 다 이익 보신 거예요. 다. 지금까지 되게 투자 성적이 좋더라 말이죠. 예.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신 게 아니라 은행 PB를 통해서 이렇게 가입했는데 수익 보셨어요. 근데 되게 자신감이 차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재수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재수가 좋으셨던 거라고. 근데 그분은 그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 고른 거야. 어? 내가 뭐 잘 이렇게 선택한 생각하겠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모국 선생님께서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셨던 어깨에 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은 곧 몽둥이로 후드를 패요. 언젠가는 맞아요, 그죠? 그 타이밍이 문제지. 세게 맞냐, 듣게 막냐. 근데 세게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준오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미 반토막 50% 마이너스 이상이 나셨어요. 네. 여기서 뭔가 손절하게 또 머리 쓰지 마세요. 음, 이미 나는 바보야. 나는 당했어. 당했어.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이미 하셨어야 돼요.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러면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전광판 켜서 그 생각과 지금 생각이 어떻게 달렸나고 또 그때 또 다시 어떤 종목은 완전히 극단에 갔을 때 시간 지나보면 또 몸에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힘 지치고 뭐해서 물에 빠졌는데 막 더 살게 더 허우적거리면 더 그렇죠. 힘 빼지고 더 무거운데 예. 그때 난 탁 빼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뜨죠. 이렇게 뜨는 그런 예. 느낌 같이 예. 그런 시간을 뭐로 보면 된다?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냥 주식 뭘 하겠다고 전문가 찾아다니고 뭔가 이거 해서 복수심해서 뭐 그러면 머리에 더 지나고 악수에 악수를 띱니다. 장담컨대 그게 운때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이미 이 시장이 그쪽으로 박살냈거든요. 그럼 박살낸 다음에 시장은 가장 또 다른 호재가 있습니다.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가 또 이 시장에 작동을 해요. 기회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그 빠졌으니까 에너지가 올라갈 수 분명히 있죠. 오는 시장이 와요. 예. 그럴 때는 이런 개별 성장주들은요. 반토막 났다가요. 어떤 종목은 다시 고점도 돌파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종목의 시대 그 물줄기를 기다리세요. 그 타이밍을 견디기 힘들 뿐이지 그 타이밍은 반드시 제가 느낌상 이거는 뭐 예측이 아니라 촉입니다. 그냥 내년 1, 4분기에는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시청자님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어떡해요. 많이 속상하시죠. 에이 뭐 안 되면 아들 넘겨주죠 뭐. 아들 그럼- 넘겨. 안 되면 뭐 아들 좋은 뭐 말씀이에요. 아들 주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시다. 어차피 뭐 나중에 오르겠죠. 라는 마음으로. 또 이런 예. 이런 저 장세에서 지금 뭐 손실 많이 보신 그 개미분들은요 이때 딱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장담하는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거의 한 1, 20%는 요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때 딱 유료 정보 서비스가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월 10만 원부터 뭐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유로 주식 300만 원 서비스. 월? 300만 원 그럼요. 주세요? 예. 야, 그거 VIP 서비스. 되게 그거 들어가면 되게 많은 정보를 주나 보죠? 300만 원이나 받아 먹는 거니까. 저 다 망했어요. 제가 해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다 해봤어요.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예.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항상 악재 안 좋을 때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400만 원, 500원 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300짜리는 안 해보고 솔직히 말씀 제가 150만 원짜리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솔직히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서비스를 한번 해봤더니 아 진짜 한 달에 딱 10만 원 벌게 해주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그래도 더도 벌도 아니에요. 본전은 찾아. 아니 그러니까 벌게 해줘. 그러니까 그쪽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더니 딱 전화 오더니 아 고객님 업그레이드 하시라고 업그레이드. 좀 더 좋은 정보들 좀 더 특하게 하는 관리를 해드리겠다. 약간 사기꾼 같아 여기. 그래서 이제 또 딴 데로 옮겼어요. 좀 더 큰데 여기 50만 원짜리 한번 해봤어요 또. 그래서 한 5, 60만 원은 벌게 해주더라고요. 진짜 5, 60만 원을 벌게 해줘요. 그랬다가 이제 100만 원 넘어를 해봤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장이 좋아서 번 거예요 제가. 장이 좋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이 좋아서.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쪽집게처럼 찍으시는 분들이 그 비법을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왜 알려줍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만약 진짜 좋은 거면요. 제가 혼자 먹어 치우지 전 딴 사람 안 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안 알려주셨죠. 저 젠백스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몇 가지 얘기해드렸는데 같이 먹자고. 같이 먹고요. 예, 좋습니다. 예,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착한 인상, 나쁜 인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까 그 성장주 위주로 투자라고 했는데 또 최악의 시나리오 또 좋은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때 연기하고. 이제 두 가지 예, 예. 시나리오였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연기해요. 연기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노이즈로 작동할 거예요. 네. 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을까? 네. 또 뭔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음. 그럼 미국 경제에 대한 안경 끼고 이렇게 그렇죠. 이거 뭐 경제가 뭐야 안 뭐 좋아졌나? 이렇게 보는 뭐 펀더멘탈 시각론이 예. 나올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 요번에 그 대형주로 전체적으로 시장 에너지에서 유동성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부분이 뭔가 약간 노이즈가 일으켜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쪽 세력들 중에서도 안 했네, 불확실체가 안 됐네. 그러면 타이밍 조절해서 그동안 올랐거든요, 일부. 네. 그럼 거기에서 매물이 막 나올 거야. 그럴 때 그 매물에서 일부 저와 같이 성장주 중에 3, 4분기 실적이 뒷받침되는 낙폭 과다주들의 배팅이 들어오면 그건 물량이 적은 중소형주가 뭐냐면 네. 조금만 유동성만 들어오면 그냥 한 3, 40%는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불이 확 붙어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또 나와.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려요. 그럼 갈라진다는 건 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아니고.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건 또 선수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선수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촉이 있고 선수하면서 이걸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네. 초보자 그거 잘 못하시면 예. 또 그걸 또 그러면 아주 운 좋게 귀신같이 조절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사이클을 잘 타시면 신나는 장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역사이클을 너무 자꾸 그냥 타요. 뭐 자꾸, 예. 또 알아붙었더니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 떨어지고 그래서 당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손절은 귀신같이 해요. 또 예. 그래놓고 또 이쪽으로 하다 보면 그냥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매매 아까 얘기 안 하는 거 못하게 그냥 피 절절 흘리면서 내가 어디 다친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거기다 한 방에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가 준호버주기 자꾸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린 거는 자꾸 이런 걸 예측하고 매매하면서 뭔가 맞추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30년 동안 이 바닥 싸우면서 반 맞히면 잘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혹을 무구로 했겠습니까? 그걸 두지 마세요. 그걸 두지 마시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에 대한 갖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했는데 반대로 가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분산을 해놨잖아요. 그럼 생각대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가는 부분은 냅둬 버려요. 그래갖고 한 3개월 정도 냅둬 보면 얘가 더 이상 안 빠지면 진정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일로 이동하는 타이밍만 잡아요. 그러면 또 시장이 패턴 나와서 그 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더 걸어버리거나 똑같이 걸으면 중심값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 될 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요. 예. 그 타이밍과 가담의 자금 조절에 제가 이제 능할 뿐이지 맞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많이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라. 에휴, 거기에 또 맞게 또 돼 있어. 대응하고 되고 뭐 또.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도만 그리고 대응의 능력만 이런 것들 조절하는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올 때마다 상황을 미리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갈림길을 만들어 놓고 확률적으로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그래서 배분해 놨다가 그걸 발을 다 담가 놨잖아요. 네네. 그래 놓고 보면 아 나는 일로 갈 걸로 많이 생각하고 집중해 놨는데 실제는 반대로 가네. 그럼 거기서 초기 인계점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끝까지 그거를 들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서 고착화 현상이 나와요. 시장이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네,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약에 고착화되면요, 전문가가 왕창당해요. 자기가? 초보자보다 더 당해요. 예, 예. 예. 그래놓고 거기서 한 방에 가버려요. 또 혼자 당하지 않죠. 주변에 계신 분들 다 당하죠. 그렇죠. 네. 너무 자신감이 예, 있으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 시장이 틀렸어. 내 말대로 돼. 네. 그러면 또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또 추종자들이 생긴다고. 그럼 또 따라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제가 자꾸 이 방송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는 네. 예측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상황을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생각해라. 그래갖고 그 생각대로 됐을 때 그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한 거 갖고 됐을 때 거기서 오히려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팔 거나 더 갈 거나를 조절을 해라.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9월 14일 날이 여러분들 9월 17일 날이 미국 그 금리 인상 갖고 얘기하지만 14일 날도 중요한 날이에요. 의회에서 네. 미국이 의회에서 이란 핵 협상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냐 부결시키냐를 결정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통과시키고 부결시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회하고 상관은 없어요. 제가 잔혹한데. 네. 부결돼도 부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유가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란하고 유가는. 여러분들 그 2012년도가 미국에서 인권법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란과 그 석유 관련된 거래를 하면 네. 미국의 금융권에 있는 거를 다 거래 정지시켜 버리겠다. 어이구. 그게 그 국가인민법이 2012년도. 예. 그래서 전 세계 이란 쪽하고 거래를 다 끊고 뭐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걸 다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핵협상 타고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여러분들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를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번에 38불 갔다가 49불까지 갔다가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14일 되면 이게 만약에 통과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란산 석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석유를 많으시죠. 예. 지금 어떤 상태로 팔겠까요? 싸게 팔겠죠. 싸게 당연히. 팔겠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죠? 빨리 끌어들이고 예. 그리고 석유를 대신 우리 뭐 건설해줘, 뭔가 망가진 거 병원 지어줘, 그리고 학교 그건 있어야 지어줘, 투자를 뭐 통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유를 줄 테니까 건설해줘. 건설, 이게 뭐 또 수입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막 생기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인민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미국 눈치 안 보고 막 들어갈 수 들어가서, 있겠죠. 예, 투자하겠죠, 그럼 또. 유가 싸지죠. 더 싸지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49불에서 다시 40불을 깨는 그런 상황이면 투자 결정에서 나 S오일이나 금호석유화학이나 뭐 이런 그 화학주를 뭐 이렇게 석유 관련된 주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 떨어질 때 그 미리 사놨다가는 오히려 순식간에 10에서 15%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도 14일 이후에 사십시오라는 기준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유가가 싸지면서 이렇게 되면 물류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란 시장을 거점으로 들어가는 어떤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다시 적극적으로 나왔을 수 나오겠죠. 있겠죠. 네. 또 정부가 여기에 안 놓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협상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미 과거에 위수금을 받을 기업이 있는 네. 현대건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못 받은 돈 있죠. 못 받은 돈. 뭐. 그다음에 대림산업. 예. 이란하고 친근한 또 그다음에 거기 설계해서 이란과 연동돼서 했던 히림. 그다음에 웰크롬 강원이라는 회사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건 이란 관련된 비즈니스 툴이 이미 구축된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들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움직이지 않은 종목. 근데 어차피 목 선생님이 그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도 뭐 오바마가 뭐 거부권 행사해서 끝까지 밀어붙일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네요. 되니까 이제 유가가 네. 벌써 이제 꺾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 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장에서 미국 장에서 이제 모델을 확인을 해봤을 때 4%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서 공급 강의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가 최근 16개 업체가 파업을 하면서 회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너무 운영이 어려워서. 네네. 근데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이 체크를 하면서 되겠네요. 보시면 그래도 아직도 네. 40불대예요. 예. 44불, 45불. 그러니까 지금 38불에서 49불인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오면 40불 다시 깹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저께인가 미 의회 하원에서 네. 미국도 참 웃겨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질문 할게요. 우리 정앵커한테 물어봐야겠다. 긴장한다.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석유 제일 산유국 1등이 누구야? 미국. 산유국 1등이요? 사우디야, 미국이야? 저는 만수로 얼굴만 왜 떠오르죠? 만수로 정하나 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네, 예. 당연히 미국이에요. 예, 근데 맞다. 미국은 자기네들 석유를 봉인했어요. 예. 수출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딴 데 뭐 계속 석유 사용량이 많은 나라인데 이제 근데 어저께인가 하원에서 네. 이제부터 우리나라 그 산유 그 서부 텍사스 중진을 수출하겠습니다. 오. 봉인 풀겠습니다. 왜? 이제 석유 파겠다는 얘기죠. 사실 근데 서부 그거밖에 안 텍사스산 좋은데? 원유가 정말 질이 좋아요. 음. 질이 좋은데 이제 네. 미국에서만 수요가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질이 안 좋은 석유를 썼던 건데 네. 그게 만약에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예.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글로벌 무서운 정책의 또 음모론이 나와요. 이 시점에 왜 또 지네들 봉인 풀어갖고 그러니까, 유가를 팔아서 수출하는데. 유가를 뭐 또 더 박살 내려고 그러냐. 어. 만약에 미국이 진짜 수출되면요. 진짜 유가 한 35불이나 그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야, 네.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미국과 유로존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TPP라고 하는 거기에서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일본 같이 해갖고 뭔가 이렇게 환태평양을 끌고 가려고 하는 네. 모은 어떠한 그 공동체가 하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AIB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AIIB 중국을 중심으로. 예. 근데 거기에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나라 하나씩 얘기할게요. 중국, 러시아, 네. 브라질, 인도 네. 이런 쪽 그 또 남미 쪽 네. 다 자원 관련.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결속해갖고 하는 시장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지려면 유가가 원자재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걔네들은 그걸 팔아갖고 예. 그 에너지 자원을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그다음에 뭐 산유국들을 완전히 그 목에 지금 힘들어서 허헉거리는데 족쇄를 이렇게 야 이제 우리가 풀 거야. 이제 이거는 상원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상원은 통과 안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압력단체 엑스모빌이나 이런 지네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자기네들 뭐 한쪽에서는 이제 국가 전략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또 반대 자기네들 그렇게 되면 이익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마이너스 되는 예, 또 걔네들 이익단체들이 로비도 그렇죠.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 노이즈가 있지만 이게 양날개로 겹쳐보세요. 이제 가능성이 야 미국도 저기 봉인 풀어서 팔고 그 다음에 또 오바마가 이란 핵협정 이거 되면 유가가 어떻게 돼요? 완전 원천이 그렇게 되면 예. 전 세계적으로 유가 산유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롱숏이 굉장히 형성이 되겠죠. 이걸 헤지펀들이 엔캐리 통해 갖고 또 극단적으로 전략을 밀어버리면 그러면 또 우리 시장은 또 한쪽은 박살나고 한쪽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 놓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변수도 물류 네. 그다음에 항공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유가가 여기서 만약에 40불에 35불 되면 지금 아직까지 뭐 많은 노이즈하고 요새 대한항공이니 아시아항공이니 현대글로비스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오히려 정유주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이것도 미리 생각하고 한번 롱숏을 거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타이밍 잡을 때 뭐 참고하시면 또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음 주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 네. 유가 변수, 유가 변수. 이런 글로벌 변수가 많이 충돌되게끔 돼 있어요. 이런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몰라요. 그럼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한된 롱숏만 해요. 외국인들이. 네.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가 이제 유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N이 이제
약세로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정책 신뢰성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요 변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2200까지 가는지 아니면 1850과 2000 사이 박스인지 그리고 롱숏에서 종목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대형주 종목이 시소주로 가는지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분산해서 조절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의 금리 인상 화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고요. 또 그동안 우리를 또 많이 괴롭혔는데 뭐 우리 그 몰빵님처럼 그냥 좋은 방향으로 좀 인상을 하는 게 어떨까? 우리 그 얘기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그 해피하게 만약에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 15? 아니 뭐라 그랬죠, 참? 뭐요? 그 올라가는 게 우리가 BP. BP가 아까 15BP라고 그러셨나요? 10에서 15BP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방송 들은 부분들을 갖고 잘 대비하신다면 잘 피해가실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계속해서 또 월요일에 우리 또 이슈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몰빵님께서 또 카페 모임 한 번만 또 해주시고. 네. 9월 20일 우리 네. 준업원 그 카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카페 아직 가입 안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네. 시간이 되시면 아마 네. 참석하시면 또 재미와 예. 감동 또 유익을 한꺼번에 얻으실 수 있는 1타 3피의 광란의 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뭘 쇼가 돼? 뭡니까? 또 우리 판키오님께서 엄청나게 판 키우죠. 그다음에 또 클라이막스에 우리 또 무국 선생님께서 무시무시한 또 내공 보여주시고 초대박 급등주 이런 건 절대 안 나오지만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도 뭔가 나오겠죠. 예. 기대가 항상 있으면 네. 희망이 있고 예. 희망의 끈을 붙잡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게 마련이니 이번 주 9월 20일 일요일을 정기 모임에 몰빵하십시오. 네, 정유씨도 나오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예, 저도 예, 준업원 예. 여러분 예. 일단 실전에서 그래도 이 패션이신가요? 아니, 댓글 이렇게 하면 안 댓글 되지. 반응 봐서 댓글 오늘 반응 왔어. 봐서 방송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진짜 방송에서는 귀여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들어왔어요. 드레스 입고 올게요. 뭐 이래. 머리가 들어와서 드레스 하나 맞추러 가야겠네요. 예쁩니다. 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겠고요. 예. 그날 뵐게요. 예, 오늘도 또 멋진 말씀해 주셔서 또 유료도 많이 되고요. 또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덥다.